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검사 출신 변호사 정다미입니다. 변호사님은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그 대응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인 범위 정하기입니다. 막연하게 부인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행위를 했지만 고의가 없는 것인지, 행위를 했지만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이 경우마다 부인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에서 단순히 안 했습니다, 부인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만질래야 만질 수가 없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과 어깨가 스친 것은 맞다, 손등이 스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라면 어깨를 톡톡 두드린 적은 있지만 평소에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또는 막역한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추행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간의 경우에는 성기 삽입이 결국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기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하다가만 미수에 그쳤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부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사 시 대응 방법입니다. 부인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 먼저 묻는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답을 하되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것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세요. 실제로 제가 검사로서 조사를 해보면 흥분된 상태이거나 너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관이 묻는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불안할 수 있고요. 따라서 모든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물별로 분석을 하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또는 제3자와의 대화 내역, 이런 것들 증거마다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 분석해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 증거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듣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성범죄 혐의 성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직후에 나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과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또는 모텔 앞을 나서는 CCTV 내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좋은데, 이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어깨를 스치는 것과 같은 다소 가벼운 추행의 경우에는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부인 사건에서 부인 사건이니만큼 바로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강간이라든지 준강간과 같은 혐의가 중한 사안에서는 재판이나 수사 절차가 굉장히 장기화되기 마련입니다. 그 중간중간 구속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피해자의 반감을 사게 되면 후에 공탁이라도 하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 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합의 교섭의 모든 과정은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유의하실 것은 직접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또 합의를 압박하거나 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 중이면 구속이 될 염려도 있고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교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성범죄에서 부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에 사실 변호사의 조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높은 편이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 구속의 우려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비록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 또 검찰 조사에 잘 협력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부인 방향 중 어느 부인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부인할 것인지 이것을 정한 다음에 꾸준히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 가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 반대 신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LKB는 성폭력 부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응부터 재판 진행까지 모든 절차에 정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